오늘 국회에서는 이 행사 때문에 참 시끄러웠는데요.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의 거센 항의에도 불구하고 5.18 민주화 운동의 재조명을 위한 국회 포럼을 열었습니다. 먼저 5.18 과정에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어떤 국회의원은 5.18이 성역이냐는 질문에 예, 성역 맞습니다. 이렇게 답하기도 했습니다. 성역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함부로 침범하거나 건드릴 수 없는 지역 또는 문제라고 정의를 한다면 5.18이 과연 그런 영역이 되는 것이 자유대한민국에서 바람직한 일인가? 라고 반문을 하고 싶습니다. 5.18은 특정 진영의 소유물이 돼서는 안 됩니다. 네, 5.18이 특정 진영의 소유물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포럼 개최 취지를 이렇게 먼저 설명을 했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근데 지금 뭐 5.18을 앞둔 시기도 아니고 굳이 왜 이 시기에 이렇게 좀 민감할 수 있는 행사를 연지는 좀 모르겠어요. 본인을 지지하는 분들이 이제 구구적 성향이 강한 분들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그런 사람들을 결집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 같고, 두 번째는 본인의 정치적인 무게 또는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큰 안목으로 보면 대표 선거까지 나갈 생각도 하면서 본인의 정치적 무게감을 좀 키워보려는, 근데 그게 대상이 결국은 지금 현재 장도혁 대표를 지지하는 그 세력들이죠. 그 세력들에게 의지해서 뭔가 본인의 정치적 행보를 해보려는 의도라고 보는데 대단히 잘못된 행동이고요. 아니 뭘 재조명합니까? 광주민주화운동은요 이미 여러 정부에서 다 정립해서 정리가 끝난 사안이에요. 뭘 더 재조명한다는 겁니까? 지금 더 재조명한다는 것은 결국 북한군이 들어왔냐 말았냐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의심이 됩니다. 이미 한 정부도 아니고 여러 정부에서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는 민주화 운동의 가장 큰 기틀을 마련한 그런 운동으로 인정하고 있고 법으로도 다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걸 뭘 재조명하겠다는 건지 제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일부에서 얘기하는 5.18 정신이나 광주 민주화 운동의 그 정신을 훼손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런 그 주장에 기대 가지고 거기서 정치를 하려고 하는 생각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초선으로 들어와 주셨으면 열심히 일을 하시고 본인의 전문 분야인 과방에서 열심히 일을 하실 것이지 왜 5.18 정신을 다시 재조명한다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저걸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저런 모습이 국민의힘의 의원으로서 국민의힘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국민들에게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 정말 건전한 보정당으로 갈 수 있는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봅니다. 참석자 중에는요 뉴라이트 인사로 알려진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가 있었는데요. 단상에 올라서 발언을 시작하자 고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모습도 보고 오시죠. 1950년 5월 광주의 시민군은 또는 민중은 무엇에 대해서 항쟁했던가, 무엇을 타도하고자 했던가, 또 무엇을 세우고자 했던가, 유감스럽게도 그런 구체적 수준의 확인은 지금까지 그렇게 충실하게 이루어진 편은 아니었다. 오로지 특정 세력에 또 감사합니다. 올라가시죠. 네, 저희 기자관님하고. 네, 실제로 저렇게 경찰까지 출동한 모습이었는데요. 정혁진 변호사님, 참석자 면면을 보면 그리고 이게 행사가 좀 미리 알려지고 예고를 하고 많은 분들을 참여를 독려하는 거잖아요. 예고됐던 충돌 같기도 한데요. 글쎄요.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5.18은 민주화 운동이잖아요. 그런데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성역을 인정하지 않는 게 그게 민주화 아니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선 저는 맞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진숙 의원이 개최한 그 개최가 저기 저 플래카드 딱 있지만 학술 포럼이었어요. 학술 포럼이었는데 저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안타까움이 드느냐. 1980년에 5.18이 있었습니다. 지금 2026년이니까 46년이 지났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나라는 이게 학술적으로 저런 그 행사를 하기에는 아직도 시간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에 아쉬운 생각이 드는 게 뭐 이영훈 교수님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셨고요. 그다음 뭐 김부겸 그 전 총리하고도 뭐 개인적인 그런 관계도 있고 그런 분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영훈 교수나 오늘 봤더니 뭐 발표자나 토론자나 이런 분들이 다 그 상대 진영에 있어서는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분들을 그 이진숙 의원이 모신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저런 그 불상사 비슷한 일들이 벌어진 것이 아닌가. 여러 가지 좀 씁쓸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선긋기에 나선 것 같은데요. 국민의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진숙 의원님 하시는 토론회는 당 입장과는 관련이 없이 개인적으로 하신 토론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과 관련이 없이 하신 일정이어서요. 저희가 뭐라고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당이 관여하는 행사가 아니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이진숙 의원이 주최한 행사인데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한 명도 참석을 하지 않았고요. 당 소속의 미디어 대변인 두 사람이 참석을 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당에서는 당이 관여하는 행사가 아니다. 그리고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요. 원내 차원에서 말렸다. 하지 말라고도 얘기를 했는데 그냥 학술 행사라고 하면서 강행을 하겠다고 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종 위원님. 네. 그러니까 말렸는데 안 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벌어진 일이고 국민의힘 차원에서도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뻔히 예상됐던 일을 지금 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예전에 아마 이 5.18 관련 발언 때문에 그때 그 김재원 전 최고위원인가요? 그때 아마 징계 받기도 했었고 또 이 5.18 문제를 하기 위해서 김종인 당시 비대위원장이 5.18 민주화 묘지를 찾아가서 직접 무릎을 꿇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뭔가 이 문제에 대한 그동안 가졌던 국민의힘 계열에서 또 이쪽에서 나왔던 무슨 북한군 참여라든지 등등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을 그었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이런 상처에 지금 소금을 뿌리는 행동을 지금 이진숙 의원이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 시점에서 더군다나 이게 무슨 토론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토론이 아니라 한쪽 주장을 하는 이것도 인정받을 수 없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내세워서 또 이렇게 이 주장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만약에 예를 들어서요. 천안함 사태에 대해서 민주당 쪽에서 한 의원이 다시 재조명해보자. 폭침이다. 이거 하면 국민의힘이 뭐라고 그럴까요? 난리 날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여러 차례 조사를 통해서 이미 다 검증된 결과잖아요. 역사적인 평가가 많고 그렇죠. 나왔던. 5.18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미 이거는 법으로도 정해졌고 이미 이 역사적 평가가 이루어졌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본인이 나오면서 헌법 전문에 5.18을 넣겠다라고 이야기까지 했어요. 예. 자, 그렇게 해서 이미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정리가 끝났습니다. 자, 그런데 또 오늘 저렇게 또 와서 이게 무슨 항쟁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사람을 갖다가 내세워서 저렇게 또 상처를 뿌리면 똑같이 이제 이 호남이나 또 이 5.18 문제를 하는 분들에게는 또 국민의힘이 또다시 이런 늪에 빠지는 결과가 없잖아요. 네. 도대체 저는 이진숙 의원이 도대체 이런 것들을 왜 계획했는지 모르겠어요. 뻔히 저런 사태에 할 거 다 예견하고 당내에서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 저런 것을 하겠다는 것은 결국 소수의 강성 지지층들을 본인이 지지층으로 업고 뭔가 정치적 이득을 얻겠다는 건데 저는 이거 당 차원에서 그냥 놔두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장소를 대관해 준 국회 도서관장을 향한 비판도 나오고 있던데요. 국회의장실과 국회 도서관의 생각은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서영주 부대변인님, 그러니까 왜 이걸 대여를 해줬냐 이런 지적이 좀 나오더라고요. 이걸 또 대여를 안 해주면 이게 사실상 또 이진숙 의원 같은 경우는 그걸 빌미로 해서 또 다른 정치적인 이득을 얻으려고 관심을 받으려고 싸울 거 아니에요. 그런 걸 고려하지 않았을까. 사실 그거를 국회의장이나 사무처에 책임을 돌리는 것은 그거는 막을 수도 없는 거고 막지 않는 게 당연한 거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민주당 당사에서 한다면 그거는 막아야겠죠. 국회 사무처는 여야가 공히
쓸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막을 수 있는 권리는 없어요. 예. 막아서도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논박의 여지는 없는데 다만 저는 사실상 이진수 의원은 과연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자격이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는 여야가 이미 특별법으로서 합의를 했던 부분이고 이건 역사적 평가가 됐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거쳐서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까지도 5.18 정신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이를 같이 본인들의 어떤 그 당원 당규의 정신으로서 담고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왜 그걸 부정하고 가는지 모르겠고 여기서 보면은 눈에 자꾸 거슬리는 게 특정 진영의 소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특정 진영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본인 스스로가 지금 특정 진영의 소유물로 안 되게끔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국민의힘은 또 5.18의 정신을 가지고 맞냐 틀리냐의 어떤 그 가운데 들어가잖아요. 예. 저는 이거는 장동혁 대표가 정말 정상적인 야당 대표라면 당내에서 이 당의 어떤 이 신뢰를 실추시켰다는 차원에서 징계에 이런 분을 징계해야 된다. 이런 분 징계하세요. 다른 분 징계하지 마시고. 예. 민주당에서는요, 이진숙 의원을 즉각 제명해야 한다면서 규탄 대회까지 열었습니다. 5.18 왜곡 혐의 이진숙은 사퇴하라! 이진숙 의원은 이제라도 행사를 취소하고 국민 앞에 섰고 배제하십시오. 만약 행사를 강행한다면 이진숙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의원 자격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즉각 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5.18 폄하 왜곡하는 이 포럼에 대해서 5.18의 지역골드 의원들이 광주 의원들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비민주적 규탄합니다. 이진숙 의원 여기를 제명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예정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행사가 열리기 전에 행사를 취소하라고 규탄 대회를 열었는데 결국 행사가 열리자 그 앞까지 찾아가서 이렇게 항의하는 모습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민주당이 뭐 실제로 제명안을 낼 것처럼 얘기는 하던데 민주당만으로도 뭔가 그게 통과가 가능한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3분의 2가 동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통과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민주당은 제명안을 낼 겁니다. 그거 내야 된다고 저도 보고요. 왜냐하면 이건 기록에 남기는 것도 필요하고요. 이진숙 의원의 이런 행동은요. 헌법기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라고 저는 봐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5.18 정신과 광주민주화운동은 여러 정권에 의해서 다 정리가 된 사안이에요. 국민의힘도 거기에 동의했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뭔가를 흔들어 보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것은 아니 이 역사적으로 다 검증된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런 예. 문제를 이렇게 갖고 와서 자기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위해 쓴다고 하는 거 그 자체가 저는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3분의 2의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뭐 동의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명까지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민주당은 이거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국민들에 드리는 메시지일 수도 있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언제까지 이렇게 5.18 정신을 훼손하고 희생자들이 그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데 그런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정말 국회의원으로서 할 일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안타깝고 이진숙 의원은 정말 반성하고 이런 일 없어야 됩니다. 예. 민주당에서는요, 2년 전에 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를 재소환하기도 했는데요. 그때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5.18 민주화 운동 폄훼 혐오글에 좋아요를 누른 맥락은 무엇입니까? 광주 민주화 운동입니까? 사태입니까? 앞으로는 제가 네. 특히 공직에 임명이 된다면 소셜 미디어에서 좋아요 표시를 하는 것에 조금 더 손가락 운동에 조금 더 신경을 네네. 쓰겠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얼마 전에 배재구 앞에 응원 화환을 이진숙 의원이 보낸 것도 다시 좀 재거론이 되고 뭐 이런 상황인데요. 정혁진 변호사님, 이게 자꾸 논쟁적인 이슈에 본인이 스스로 자꾸 이제 발을 들이는 것 같은데 이진숙 의원은 왜 계속 이런 일정을 만드는 걸까요? 글쎄요, 뭐 그건 제가 이진숙 의원이 아니니까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진숙 의원은 지금 초선 그것도 그 0.5선이 아니겠습니까? 이른바. 하지만은 정치적인 뜻이나 그 야망은 훨씬 더 크신 분 같아요. 그런데 본인의 정치적 뜻을 가장 쉽게 관철하는 방법이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이 아닌가. 그것도 강성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런데 큰 정치를 하려면 좀 넓고 깊게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좀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그 바람이 있습니다. 예.
장동혁 대표가 잘 싸우는 사람을 앞으로 공천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저는 그러면 장 대표가 과연 이 이진숙 의원이 잘 싸우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저는 평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이런 방식이 과연 잘 싸우는 것인가? 사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국민의힘에 오랜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국민의힘이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도 있어요. 예. 자, 그걸 조금씩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그래도 이렇게 옮겨왔는데 그걸 전부 다 원점으로 지금 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가 도움이 되죠? 오히려 저쪽을 더 단결시키는 그런 이 자극제로 쓸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미 이 내용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글쎄, 저는 제가 볼 때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 차원에서 분명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게 잘 싸우는 거고 이게 당의 입장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데 대한 가타부타의 이야기가 있어야 될 겁니다. 예. 그냥 당과 무관하다라는 게 아니라 어떤 평가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셨습니다.